KF-21의 조종석 구성은 전투기의 전투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조종사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실제 교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KF-21은 조종사의 시야와 인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기 배열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HUD, 즉 전방 시연 장치는 조종사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비행 정보와 표적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현재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장비는 전투 상황에서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선 이동이 줄어들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이는 교전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점은 향후 성능 개선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표시 장비인 HMDS는 향후 도입이 예정된 요소입니다. 이 장비는 조종사의 시선 방향에 맞춰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로 무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접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에서는 이 장비의 완성도가 낮아 초기 운용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표시 지연이나 정확도 문제로 인해 오히려 조종사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 장비는 조종석 내부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당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장비는 비행 정보와 전술 데이터를 통합해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판단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가 분산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은 실제 작전 환경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KF-21 조종석 구성의 강점은 국산 기술 기반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비 성능을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로 작용합니다. 운용 환경 변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KF-21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의 제어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입력을 전자 신호로 변환해 기체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기체 안정성과 조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외산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진적으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축적과 함께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비행 제어 장비의 문제로 인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나 안정성 문제로 인해 비행 제한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KF-21은 시험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종석과 비행 제어 구성은 KF-21의 전투 효율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 기반으로 구축된 장비들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개발을 넘어 한국 항공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완성도는 조종석과 비행 제어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체를 실제로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부 구성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랜딩 기어와 유압 계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전투기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이착륙과 고하중 환경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기체 성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유성기공을 포함한 다양한 중소기업이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면서 공급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생산을 넘어 기술 축적과 산업 기반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는 특정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술 분산 효과를 통해 예상치 못한 공급 차질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단순히 착륙 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고속 이착륙 환경에서 기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활주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밀 제조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소재 강도와 구조 설계, 반복 하중에 대한 내구성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항공 장비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유압 계통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종면 제어와 브레이크 작동 등 다양한 기능이 유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계통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전체 기체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사례에서는 유압 계통 결함으로 인해 비행 제한이 발생하거나 정비 부담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운용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작은 결함이 누적되어 전체 가동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설계와 검증이 요구됩니다. KF-21은 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부품 수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효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부품 교체와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가용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이런 요소가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확보될수록 예비 전력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며 작전 계획 수립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 참여 확대입니다. 다양한 기업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 경험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전체 항공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부품 하나의 국산화가 다른 분야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력 양성과 기술 전수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특정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면서 공급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부품 조달이 지연되면서 전력 가용률이 낮아진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공급망이 불안정할 경우 전투기 성능과 관계없이 전체 전력 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수출 규제로 인해 부품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실전 운용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요소입니다. 필요시 생산을 조정하거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 조기 확보는 운용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가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작전 편성과 전력 운용 방식 자체가 훨씬 유연해집니다. 한정된 기체수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 모두에서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동일한 전력을 활용해 방공 임무, 전략 타격 임무,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공군 전체 작전 구조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실제 전력 운영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 입장에서는 KF-21의 다목적 운용 능력이 빠르게 완성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대지 무장이 본격적으로 통합되면 기존 전투기 전력과의 역할 분담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격 임무, 제공권 확보 임무, 정밀 폭격 임무, 근접 지원 임무를 하나의 기종으로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준비 시간과 운용 부담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이는 특정 기종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전력 편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력 유지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종사 교육과 훈련 체계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공대지 임무가 조기에 반영되면 초기 교육 단계부터 복합 임무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 기동 훈련이나 공중전 중심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작전과 유사한 환경을 조기에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대공 교전 이후 지상 표적을 연속 타격하는 복합 임무 훈련, 전자전 환경 속에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하는 훈련 등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종사의 상황 판단 능력과 임무 수행 안정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완성도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번 조기 통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도입국들은 단순한 최고 속도나 레이더 탐지 거리보다 실제 운용 가능 범위와 실전 활용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는 활용 가치가 높고 유지 비용 대비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KF-21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 기종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도입 이후 추가 개량 없이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큰 매력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중 일부는 공대지 능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시장 신뢰도를 크게 잃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F-35 라이트닝2 초기 운용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완성도 문제와 무장 통합 지연으로 인해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도입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기대했던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다목적 전투기를 표방했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제한된 기능만 제공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추가 개량 비용과 장기간 대기 기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개발 일정과 실전 능력 간의 불일치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통합이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발 과정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 전력 운용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확장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큰 혼선 없이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되는 시험 데이터와 운용 경험은 향후 성능 개량 사업에도 직접 활용됩니다. 정밀 유도무기 연동 확대, 표적 인식 기능 강화, 센서 융합 성능 개선, 조종석 표시 구성 최적화, 임무 관리 기능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개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일정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매우 큰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이번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장 통합과 관련된 기술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품질 관리 역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작 참여를 넘어 설계와 시험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KF-21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공대지 무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 개발과 전력화 과정 전반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KF-21의 초기 운용 단계인 블록1은 공대공 임무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제공권 확보와 공중 우세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발전해왔습니다. 공중전을 중심으로 한 기본 전투 능력을 먼저 완성한 뒤 점진적으로 임무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블록2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공대지 무장 통합과 정밀 타격 능력 확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시험과 검증 과정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 일정이 무리하게 앞당겨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과 검증 과정이 안정적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목표와 세부 성능 기준을 매우 체계적으로 설정해 왔으며 각 단계마다 비행시험, 무장 연동시험, 항공전자 장비 검증, 조종석 표시 구성 점검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단순히 비행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에서 문제없이 운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기본 비행 성능, 항공전자 구성, 통합 운용 체계가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대지 무장 통합 일정도 자연스럽게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개발 조직과 시험 인프라는 이러한 성과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인력, 시험 조종사, 정비 인력, 장비 운용 인력이 하나의 체계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무장 통합은 단순히 무기를 기체에 장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격 통제 장비, 표적 탐지 센서, 데이터 처리 장치, 임무 관리 구성, 조종석 정보 표시 체계까지 모두 연계되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불안정하면 실전 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보다 완성도가 더욱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고려하면서도 일정 관리 측면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이 조기에 확보된다는 것은 KF21이 단순한 공중전 전투기를 넘어서 실질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대지 무장은 지상 표적 정밀 타격, 전략 시설 제거, 적 방공망 제압, 근접 항공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며 현대 공군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정밀 유도무기를 기반으로 한 공대지 타격 능력은 작전 효율성과 전투 지속 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조기에 구축되면 작전 유연성과 전력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을 함께 끌어올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 환경 역시 이러한 조기 확보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무장 개발 업체, 항공전자 장비 업체, 시험기관, 군 운용 부서가 하나의 체계로 연동되면서 설계 변경과 시험 반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다시 시험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개발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는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기술 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개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공대지 무장 통합 과정에서 반복적인 지연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라이트닝 II 사업의 경우 초기 운용 단계에서 무장 통합 지연과 소프트웨어 불안정 문제로 인해 수년간 전력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무장과 임무 기능이 완성되지 않아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해야 했던 시기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입국들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기대했던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UAE와의 KF-21 협력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국내 방산 산업의 위상 자체가 한 단계 끌어올려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은 비교적 완제품 중심 구조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 협력은 생산과 운영, 유지 관리, 수출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는 종합 파트너십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며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중동 핵심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방산의 신뢰도 역시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이번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단순히 조립 시설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 공급망과 정비 체계, 기술 지원 조직까지 현지에 함께 형성됩니다. 이는 장기 운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체를 도입한 이후 발생하는 정비 문제나 성능 조정, 부품 교체 요구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투기 운용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유지가 가능해지고 제작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해외 방산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핵심 부품과 정비 권한을 제작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운용 제한과 비용 부담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개량 작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투기의 성능과 관계없이 실제 전력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군 전반의 작전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KF-21 협력 구상은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정비, 운용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운용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국에게는 장기적인 안보 안정성을 제공하고 제작국에게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익 구조는 협력 관계를 단기간에 끝나는 거래가 아닌 장기 동반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수출 전략 측면에서도 이번 협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UAE와의 공동 마케팅 체계가 구축되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 참여 기회, 기술 협력, 운용 지원 체계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글로벌 대형 방산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며 KF-21의 장기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동 생산 물량이 확대되면 항공 구조물 제작업체, 전자장비 제조사, 시험장비 공급 기업, 품질 관리 전문 업체 등 다양한 협력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 구조가 더욱 안정화되면서 중소협력업체들도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은 기술 투자와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전문 인력 육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반복적인 생산과 시험, 품질 관리 경험이 누적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계, 미래 항공 무기 개발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